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경제 살려야 돼. 네, 경제 지금 살리러 가야죠. 경제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예.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경제.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네. 팻말을 또 한 트럭씩 아 진짜 미치겠네. 엄청 많네 오늘. 일단 그러면 이광수 소장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광수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소장님 자주 나와주셔야 돼요. 이광수 소장님. 저번에 이강인 선수 때문에 제가 못 나왔습니다. 왜요? 특집 방송하느냐고. 우리 쪽에서 축구 때문에. 네, 이해해 네. 주십시오. 아,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저한테 좀 피해를. 네. 자, 이강인 선수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요. 네, 그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팻말을 또 한 트럭 들고 왔군요. 결국 기어이 들고 오군요. 예.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힘들어요. 윤석열 정권의 무정부 정책 때문에 또 고혈압까지. 고혈압. 네, 거기에다가 거기 항해면 이틀록도 통하는 이틀만까지. 이 더러운 세상. 예. 하지만 자 오늘 자켓을 벗고 전투복으로 오십시오. 응징. 이제 응징. 응징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천재답게 또 10번째 갔다 왔습니다. 거길 또 예. 갔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그 강상면 병상역 그 고속도로 종점 흰데 있잖아요. 네. 이 피켓 옛날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로 오신 거예요. 병상리로 고속도로 종점이 55% 휘고 7km가 더 남아가고 그러면 강원도 갈 때 7km 우회해야 되고 네, 말이 안 되지. 예, 예산이 2, 3천억이 더든 말이 안 거기 돼. 와서 현장에서 주가 조작, 도로 도로 조작, 조작. 중개 특검 해야 된다. 어. 고속도로 국정농단은 탄핵감이다. 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재밌어요. 이 피켓 재밌어요. 그럼 뭐 최순실 씨가 오고 김건희 씨 와버렸네. 디올백 가지고. 그 이거 누가 피켓 재밌죠. 그 누가 뭐 서울의 소리에서 만들었어요. 그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피켓을 갖고 방금 양평에서 지금 온 거예요. 갈 때 알겠습니다. 2시간 올 때 2시간 운전해가지고 안 늦게 왔는데 네. 자 저는 아까 최욱 MC님이 정말 재밌는 아이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정치 안 할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못 갔기도 했지만. 안 가는 거 맞아요? 네 그럼요. 또 내일 되면 또 아니야, 신장식 아니야, 옆에서 아니야, 또 막 아니야. 이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신장식 옆에서? 신장 변호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예, 저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럼요. 아니 정치는 나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죠. 뭐할 수도 정치는 있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왜 나한테 안 한다고 하고 가냐 이거를 그렇지. 얘기한 겁니다. 예. 저는 안진걸 소장님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럼요. 예. 누구라도 해야죠. 네. 그리고 힘들지만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저는 제가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이런 거 다 밝혀내겠다. 윤석열, 김건희 반드시 심판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네. 그게 다 안 됐는데 하루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정치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소장님은 네. 지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해. 다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런 의견도 있으신데 예, 야 너가 들어가서 임마 한번 싸워. 지금 그날 민생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요? 네. 그 정말 우리 매불쇼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사채 해결 불법 사채로 그 엄청난 피해를 보는 분들 힘들어, 사채. 그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님 스토리가 JTBC 보도된 다음에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고 심하죠. 두 분이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 당장 너만 해도 어떻게 할 거야? 막막하거든. 막막하죠. 나 같아도 네. 막막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냥 시민 사회에서 네. 도와주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던 거야. 그게 JTBC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는 너무 모시고 싶어서 모시고 싶은데 1초의 시간도 없대. 그 민원을 다 듣고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분을 아는 분이에요. 그 예, 사진 그럼요.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제가 같이 송태경. 예전에 이제 이분이 민주노동당 이분이야. 경제민주운동본부에 계실 때부터 송태경. 와. 제가 참여연대에서 모시고 같이 활동했는데요. 송태경.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50만 원, 100만 원 받고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최저임금 난대요. 그래서 3월 달에 문을 닫을 일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JTBC가 보도 나가고 수백만 시민들이 그걸 보고 지금 모금이 수천만 원, 뭐 1억, 2억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몇 년은 더
불법 사채 지금 현행 대부법이나 이자제한법은 최고 금리를 20% 이상 받으면 다 불법입니다. 그 이자는 네. 무효가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거든요. 돈 빌린 분들에게. 근데 막 200%, 2000% 받는 네. 나쁜 놈들 있잖아요. 네. 그걸 상담해주고 그 돈을 돌려받는 것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송태경 다시 네. 한번.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 아 이분 아는 분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동지라니까. 아 나는 이분 보면서 나도 안진걸이 딱 생각났거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또 예. 가깝구나. 저는 감히 범접도 못할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 오늘 제가 같이 매불쇼 가자 그랬더니 저 상담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줄 서 있어요. 고소장 쓰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냐. 이제 불법 사채되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무료로 다 진행. 다 무료로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진행하잖아. 네. 그래서 이분이 회생할 수도 있잖아. 네. 잘 돼서 어. 그 돈도 안 받아. 나중에도 아, 잘 사후적으로도 안 받아. 예. 사후적으로도 안 받아. 사후적으로도. 어렵게 겨우 회생한 분들이 왜 자기한테 후원하냐 하지 말아라는 와. 거예요. 그래서 민생연대 물을 달 뻔했는데 네. 민생연대 홈페이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상담도 할 수 있고 민생연대. 보면, 후원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곳이죠. 민생연대 치면 홈페이지가 연결되니까 와. 혹시 불법 사채, 고리대 사채에 시달리신 분들은 상담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는 작은 후원도 하실 수 있다. 송태경. 예. 아, 아름다워. 저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길동은행 만들잖아요. 3월 중순에 사채로 가지 말고 일단 10만 원이나 20만 원 우리가 그냥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홍길동은행이. 그래서 거기 제가 2천만 원, 그다음 꿈수청 장학금에 1,000만 원, 참여연대가 30주 내서 1,000만 원, 그다음 백남기 농민 기념사비 1,000만 원 제가 이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한 거예요? 예. 아 옛날에 한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했어요. 아니 5천만 원. 돈 윤석열 대통령처럼 어디서 돈 찍어내나 봐. 아유 저는 계속 막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걸 다 모아놓습니다. 예, 먹고 사는 돈 외에는. 아니 안진걸 뭐야 이 체제 사람 생계비 외에는. 이 사람 뭐야? 계속해. 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름다워도 제 돼? 저랑 친한 선후배들이 이렇게 가끔 뭐 후원금도 주고 아니 다 이렇게 모아놓죠. 아름다워도 되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지금 경제가 폭망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빚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 비용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잖아요. 실제 이자도 30%가 넘게 뛴 거예요. 아휴. 원래 10만 원 이하 냈거든요. 집집마다. 네. 그러니까 빚 없는 집도 있으니까 전체 평균인데 13만 원 이자가 들어서 매달. 근데 이건 평균이잖아요. 네. 빚이 있는 집만 만약에 평균 내면 이자가 더 올라갑니다. 뭐 아. 50만 원 안팎, 100만 원 안팎 이자 내는 분들이 한 달에 수두룩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사채 가고 그럼 그분들을 이 손태경 민생 삼층 도와주고 저희는 불법 사채로 가지 말고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3월 20일쯤에 정식 오픈하는데 일단은 1차로 110명 110명. 2,200만 원을 제가 이번에 2,100만 원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 1인당 10만 원이면 110명이잖아요. 110명 잘 검증이 필터링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사연만 보고. 근데 이제 해보고 아, 사연 전문가들이랑 지원해야 돼. 같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네. 최영진 얘도 형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아, 제가 글을 좀 잘 써요. 너무 감동적이게. 힘드시면 써서 접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작가들 네. 그거 글 쓰고 있더라고. 불쌍하게. 그 필터링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2,100만 원이니까 210명한테 10만 원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20만 원씩이면 100여 명 정도고요. 네, 105명 고맙습니다. 정도. 일단 해보시고 또 예. 나중에 검증 따뜻한 들어가야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 잠깐 갔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걸 안진걸이 만든 홍길동은행이나 송태경처럼 만든 민생연대만 맡기지 말고 본인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되잖아요. 맞아. 정말 지금 학자금 있잖아요. 1.7%로 빌려줍니다. 네. 한 학기 200만 원까지 생활비도 빌려줍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인데 사실 그분들은 조금 더 살만한 분들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벼랑 끝에 있는 분들보다는요. 거기는 1.7%로 생활비까지 빌려주면서 왜 죽겠다는 분들한테 16% 이자를 받으며 네. 긴급생 50만 원만 빌려줍니다. 네. 이건 알겠습니다. 너무하잖아요. 네. 무이자나 저금리로 네. 빌려줘서 죽지 않게 도와주라. 알겠습니다. 고소드립니다. 송태경 안진걸 정말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유, 아름다워. 부끄럽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시고. 네. 자, 우리 이광수 소장님은 주식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채라든가 뭐 이런 가계부채 문제는 좀 구조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막 좋으면 사실 이런 문제들도 좀 덜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생이 힘들고 서민들이 힘드니까 이런 문제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 네. 뭐 오늘 주제와는 관련 없는데 네. 아주 짧게 네.
진짜 지금 미국, 일본, 뭐 대만 등등은 주식 시장 지금 폭등하고 네. 우리만 어려운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은 지금 증시가 최고 수치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4만 선이 넘었는데 역대 최고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지금 증시가 글로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 전혀 아니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아까 와. 민생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열받네. 사실 주식 시장은 경기의 선행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나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주가가 빠지거나 반대로 좋을 것 같으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총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과 대만 증시를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산업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 경쟁 관계라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기업들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안 좋을 가능성이 아, 커요. 네. 근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주가가 막 오르고 이러는 건 반대로 한국 기업들이 위기에 있을 수도 그렇다는 있다. 거네요. 예. 근데 또 그 안에 좀 들어가 보면 일본 기업들 중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네. AI 반도체 네. 미래 산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 TSMC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도 폭등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 1등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예. 삼성. 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왜? 일본보다 훨씬 월등하고 어. 이런 기업들이 근데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을까? 왜 그래? 아니 반도체는 우리나라 1등이라 그러고 그럼요. 우리나라 때문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 죽었다 그러고 맨날 그렇죠. 그 얘기를 불과 며칠 전까지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를 전망을 볼 때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나 기업들이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왜 그래? 지금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산업과 예. 큰 틀은 뭐냐면 결국엔 정치가 중요합니다. 왜요? 어떻게 산업 구조를 가져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투자를 해요. 대규모 투자. 아. 근데 그 공장을 짓는데 일본 정부에서 6조 원을 지원을 해요. 투자해 줬습니다. 투자했어.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지.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도 당연히 이 TSMC라는 음. 세계 최대 회사와 같이 쉽게 말해서 협력하고 네. 그럼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아. 동맹이네요, 동맹.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한국은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왜안 우리 뭐 다 빠져.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정책적으로 뭐 쉽게 말해서 인허가내주고 투자를 유치하는 건 사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막강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네. 오염수도 받아줘 뭐 다 받아줬는데 중요할 때 늘 빠지고. 왜 이럴 때는 또 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이제 SML이라고 네덜란드의 어. 반도체 맞아요, 장비 맞아요. 기업이 네. 있어요. 그 회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차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관심 갖고 있다. 그런 그 나라가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아서. 아 또 거기서 네. 걸리네. 아리백에 또 네, 걸리네. 아리백.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 누가 말했어요? 이건 말씀드린 ASML이라는 회사. 아니 근데 걔네들도 웃기네. 우리 네.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우리 대통령 반대 방향의 얘기를 하냐?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대통령께서 알리백 모른다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아, 근데 한동훈 위원장 알리백 뭐가 중요하냐고 소리 질러. 그거 아는데 만났잖아. 만났는데 이렇게 또 우리 대통령 만났으니까 알아버린 거죠. 알리백을 안 모른다. 거야. 아, 만나고 확인한 거야. 한동훈 씨안 만났으면 거기다 한동훈 됐는데. 비대위원 또 세기를 박아버렸잖아요. 어. 알리백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하냐고. 디올백이 중요하고. 이게 지금 제일 경제에서 네. 핵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심지어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한국의 아. 기업들도 투자를 멈추고 있는데 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누가 관심을 이건 갖겠어요. 망했어. 근데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시죠? 메타. 예. 저커버그가 아, 저커버그.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어. 예. 근데 한국의 저커버그? 기업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어. 그래서 사실 기대하잖아요. 잘 됐다. 이건 기대하자. 이거는 잘 됐다. 네. 술 한잔 먹이면 돼. 그렇죠. 이제 막 우리 한국에 좀 투자해. 어.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업들 많아. 어. 근데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확히 제가 읊어드릴게요. 저커버그에게 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메타에 이런 선거에 개입하거나 자기도 조작당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노력해달라 이런 거예요. 아 지금 그런 얘기 AI 반도체 투자하고 같이 협력하는 걸 논의하러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니네 잘해. 가짜들 많아. AI 이거 나쁜 거야. 아이씨. 와 진짜 이건 심각한데. 예. 그거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저커버그가요. 그 한 주 전에 1월 말에 네. 미국의 의회에 출석해서 엄청 혼났어요. 왜요? 니네 때문에 SNS 때문에 사람들 자살하고 이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그래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혼나고 반성하고 왔는데. 왔는데 거기서 또 혼냈어. 한국의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또 혼냈어. 또 혼냈어. 이러면 저커버그가 인상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혼났어요 그러면? 근데 일본 갔어요. 근데 일본 가서 나오는 저커버그한테 어땠습니다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AI와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일본의 대처가 흥미롭다. 야또 뺏겼다. 저거보고 가졌어? 저거보고 또 뺏겼어. ASMR 그 왜 만나갖고 저거보고 왜 만나가지고 아니 저커버그가 AI 투자하려고 한국도 오고 일본도 방문했는데 그 한 자리에서 가짜 뉴스 얘기하고 가짜 있어. 뉴스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차라리 위협한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될 것 같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앉은 걸. 예, 왜 예. 자꾸 대통령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 좀 그만해. 예. 그 맨날 그 출퇴근 시간 막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예, 서울의 소리에서 응징한다고 체크하고 그거 있더라고요. 하지 마. 왜 그런 거 체크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확대시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정책과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진짜요. 지금 한국의 정책과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구에 가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본 같은 데는 AI 반도체 투자하고 막 지금 네. 기업들 소니 뭐 도요타 다 합쳐서 투자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803 803 그 1,000억인가 썼는데. 네, 803 잘 만들어 보겠다. 1,000억. 거기서 편의시설 만들고 벤치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나라는요 반도체 공장 막 수십조 원 투자하고 나라가 막 지금 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803 필요하죠. 필요하지. 필요하지. 근데 그거는 근데- 지자체 단위에서 하든가 하면 예. 되잖아. 803 벤치 아니, 만든다고? 부처에서 하든가 하면 되잖아. 대통령이 가서 그건 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말할 예. 저희 지금 803 벤치 얘기 아니 이제 그럼 일단 우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 크게 반도체 시장이 변하고 있거든요. 예, 크게 AI 변하는데. 시대에 누가 그 반도체 시장을 사실은 선점하느냐. 그렇지. 선점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대규모 투자와 그리고 R&D 개발 이런 거 혁신적이에요. 근데 당장 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 없이도 이익 없이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아, 그거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과거에 우리나라가 했던 거잖아요. 네. D램에서 1등 하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있었습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렇게 가려면 그런 희생과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강기동 박사님이 눈물 흘립니다. 나 외우고 있잖아. 강기동 반도체 박사님. 반도체 예. 박사님. 이제는 우리 반도체 시장은 어렵다. 이제 당분간은 우린 부도체 시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답답하다. 4분의 4분기 출생률이 0.6명대로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심각해요. 세계 최악이고요. 네.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잖아요. 네네. 수백 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습니다. 아, 신입생이 폐교육이? 없어요. 네. 그냥 1학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총선 후에 지금 아까 이제는 제가 우리 뭐 개인 가계부채 얘기했잖아요. 이 중소기업 부채도 864조나 되거든요. 근데 총선 후에 만기가 82조가 돌아오는데 이때 무더기 파산 사태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심각하거든요. 이런 뉴스도 이제 날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경제 지표가 다 후퇴하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서민가게 자영업 부채도 천조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사이 또 100조가 더 늘어 1100조입니다. 자영업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부채가 1,100조예요? 가계 부채가 있고 어. 1900조, 네. 자영업 부채 1100조, 그 따로 그렇게? 예, 중소기업 부채가 또 864조. 근데 총선 후에 무려 82조가 상하이 씨가
도래하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도 내가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계 부채 많은 것보다 중소기업 부채 많은 게 더 희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어쨌든 어떤 이제- 생산적인 예, 부채일 그런데-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가계 부채가 막 엄청 많네. 그렇죠. 근데 또 충격적인 거 그 가계 부채가 대부분 부동산에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부동산은 뭐냐면 문제가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기를 예. 원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빚을 줘서 아까처럼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죠. 네. 근데 계속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사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또 몰려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예. 이런 와중에 그 이번에 고향에 출마하는 김용태 후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은 고향 집값 한번 내가 무섭게 한번 올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 그 표 처음에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왜 그분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집착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광수 잘 보시면 연령별로요 부동산의 비중을 보실 수 있어요. 잘 보시면 누가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까? 자 부동산 비중 색깔 친 걸로 한번 보면은 맨 밑에만 볼게요. 65세 이상이 84%가 부동산이에요. 60세 이상 분들은 81%가 부동산이고요. 자산 중에. 그러니까 그 연령층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집값. 그렇죠. 내가 자산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거밖에 그러네.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올려준다고 하면 좋아하죠. 표. 예, 좋아하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을 정치권에서 계속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게 상식인데 네. 정반대로 빚내서 마구 살아. 그래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추기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빚더미는 국민들이 떠안고 정부 부채는 지금도 건전해요. 상당히. 아, 예, 정부는? 우리 국가 부채는 네. 가계 부채하고 자영업 부채하고 중소기업 부채만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네. 거기는 이자가 분명히 따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전 국민들은 지금 집집마다 13만 원 이자를 내는 거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건 평균이고 네. 빚 없는 집까지 하면 50만 원 안팎 100만 원까지 다 이자 내고 있다. 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 관련해서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연령별로 저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뭐냐면 고령 세대는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저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실래요? 그 위에 자, 제가 음영은 안 드렸는데 어디 부동산 부채 비율. 부동산 부채 비율을 보니까 65세 이상은 되게 적네. 10%가 안 돼요. 6%입니다. 아 젊은 층이 많네 이거는 그렇죠, 또. 그렇죠.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다. 그 근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부동산을 빚으로 사놨으니까. 그런데요.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60세 이상인데 빚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받쳐주려면 저 젊은 세대가 빚을 또 일으켜서 사야 된단 말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이 예를 들어 폭락한다고 네. 하더라도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빚내서 집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집에 살면 돼. 변화가 없어. 그렇죠. 맞지? 그렇죠.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집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젊은 세대가 빚을 내서 살아는 네. 거잖아요. 올해 나온 대출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신생아 대출입니다. 애를 낳아서요. 빚을 일으켜서 또 집을 사라는 거예요. 저렇게 부채가 많고 지금 아니 빚을 못 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비싸서 못 낳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애도 낳고 그럼 젊은 층의 부채율도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예, 선우가 틀렸다고요. 그러네. 예. 실제 가계부채 1,900조 중에 1,000조 이상이 주담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부채인데 젊은 층들은 훨씬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렇겠네. 거죠. 지금 뭐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다 이자를 그런 집들 이자가 다 50만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변동금리인데 지금 다 금리 인상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럼 젊은 층이 또 이거는 소비도 할 수 없는 그럼 소비를 입장이 못하니까 되면은 내수가 또 수출도 그러니까 죽고. 내수도 침체되는 지금 그렇죠. 그런 완전 악순환에 이게 빠졌다니까요. 핵심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돈을 잘 써야 그렇지.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또 오르고 그렇죠. 내수도 그다음에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분들도 잘 되고 그렇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네. 그들이 소비 주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돈을 쓸 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네. 저 표만 앞으로 들고 다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 표만 들고 다니. 이게 핵심이야. 네. 이게 그냥 완전 핵심이었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니까 아 저렇게 보면 고령 세대한테 잘해주려면 집값만 올려주면 되겠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요 더 나쁜 거예요. 네, 부동산을 들고 계신 분들조차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마지막으로 매부리님이 보내준 표가 있어요. 네. 예, 앉은 걸 옵니다. 아. 예, 요거 30초도 안 걸립니다. 직접 매불쇼 시청자가 보낸 거 맞죠? 네, 확실히. 맞아요. 이 아버님과 뭐예요? 따님이 예. 그 우리 이제 매불쇼에서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 사건은 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시민들께서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 캠페인하고 계시거든요. 자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는 이태원 참사를 잊지 말자는 거고요. 채는 고 최상병의 그 최상병. 억울한 죽음과 박정훈 아. 수사단장 탄압을 잊지 말자는 것이고요. 양은 양평 고속도로 예. 조작 잊지 말자. 명은 디올백 있잖아요. 명품 명품 백. 수수와 인사 개입 아 명품 빼. 문제를 잊지 말자. 예. 주는 주가 조작, 장고 조작 잊지 말자는 것인데. 이게 유행하는 거 맞아요? 예, 처음 예. 들어봤는데. 아니 지금 이채 애청자들 양명주? 보세요.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이채양명주는 술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통이요 분노요 슬픔입니다. 예. 앉은 걸 6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채양명주 마지막으로. 예. 처음 들어봤네요. 아니 그래서 뉴스공장에서도 제가 했는데 저렇게 짤도 만들고 시민들이 막 돌려주고 계세요. 뭔데 뭐 안 보여? 그겁니다. 이채양명주. 이채양명. 아. 이채양명주는 술이 주로.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와 슬픔입니다. 아, 네. 근데 저 매부리님이 익명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근데 네. 딸하고 같이 그 아까 보면 작품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각각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글자를 만들어 네. 캘리그래피를 해주신 아, 다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예. 오. 5번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매부리님들의 그 정성과 네. 사회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네. 다 그 최상병 사건 이제 군인 또 아, 이는 네. 또 그저 네. 근조 리본이 근조, 있네. 최상병 양은 저 고속도로 다 의미가 있네요. 아, 그림마다. 크게 확대하면 저 사람 아.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예, 명예는 저 김건희 여사 있고 디올백과 이제 아. 백도 있고. 아, 명품 백이 있네. 네. 나 몰랐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김건희가 있습니다. 아. 세상에 법에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이 보니까 다시 보니까 역시 대통령령이 김건희 주가조작 등 특검법이에요. 여사가 없어요. 예. 근데 모든 언론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래요. 예, 왜냐면 그거 제재 받으니까. 그러니까 법까지 고쳐버립니다. 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김영남 교수님 법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김영남 김영란 교수님. 대법관. 예, 김영란법이 아니라 힘들어. 김영란 대법관님법.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주는 이제 아까 주식 네. 표시 네. 상승 하락 알겠습니다. 표시인데 네. 정말 매우리님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 보낸 건데 이거 막 매부리로 그냥 아니, 세탁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우리 작가님께 네. 전 매부리님들이 좋은 제안 주시면 작가님께 그대로 포딩해 아, 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작가님이 가지고 계세요. 네. 저 매부리인데 딸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익명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오늘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핵심이야, 네. 핵심. 네. 핵심이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착각하시는 근데 착각을 안 하시면 좋은 게 모든 분들이 집값이 올라서 막 난리 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손해가 좀 되더라도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한 바라시는 분들 훨씬 많다는 거죠. 네. 아, 그래- 우리나라에 네. 그 집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거 맞아요? 가구 수로 보면. 예. 아, 가구 예, 수로. 예, 예. 가구 무주택자가 수로 45%니까 네, 네. 유주택자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가구 그래요? 수로 보면 그런데 그 일가구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재산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분 많아요. 어차피 내가 평생 살 집인데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뛰지? 서민들 청년들 힘들겠다는 걱정 그다음에 그렇죠. 본인에게도 그렇죠. 재산세가 맞아요. 많이 올라가니까 나오니까. 어. 이게 집값 뛰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민 중산층에.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좀 더 나은 세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분들이 많은데 카톨릭 신도들은 10년 동안 세입자의 삶을 보장해주는 캠페인하는 카톨릭 신도들 자발적 캠페인이 있어요. 네. 이 험한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 이사비, 복비 그다음에 네. 또 전세값 또 올려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년 동안은 그냥 우리 집에서 푹 네. 사세요. 이 알겠습니다. 캠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가 굉장히 따뜻한 네.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캠페인 다 얘기할 시간 없죠. 예예예예 그럼요. 자,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